아마도 비엔나 제1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명소 넘버1임에 틀림이 없는 슈테판 대성당은 비엔나 도심 한가운데 비엔나 순환대로 링스트라스의 한복판쯤에 자리하고 있어서 덕분에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나 지하철, 버스, 트램, 어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도 접근하기가 수월하다. 그 중에서 나는 숙소에서 먼저 칼스플라츠로 지하철 U4선을 타고 이동한 다음 도심 외곽을 빙 둘러서 나 있는 순환대로 링스트라스를 따라 운행하는 트램을 타고 다뉴브 운하 강변에 자리한 슈베덴플라츠 역으로 가서 걸어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다. 도심을 한 바퀴 빙 돌며 이모저모 구경하는 재미도 재미지만 굳이 반대쪽으로 일부러 이동한 이유는 바로 이 앙코우어 인형시계를 보기 위함이었다. 1914년, 지금은 그 이름이 헬베티아로 바뀐 지역 보험회사 앙커 인슈어런스 컴퍼니가 자신들의 본사 건물에 설치한 시계이다. 12명의 인물상이 매 시간마다 각기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도록 하였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12명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매 12시, 즉 정오와 자정에 12명의 인물상이 한꺼번에 퍼레이드를 펼치도록 고안된 시계이다. 밤과 낮으로 2번 찾아가 보긴 했지만 그 시각을 정확히 맞추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앙코우어가 설치된 보험회사 건물은 옛 호어마켓이 있던 광장과 그를 둘러싼 많은 전후세대 신축 건물들이 함께 나란히 자리하고 서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1732년에 설치된 결혼분수가 서 있다. 대리석과 청동으로 화려하게 세공된 이 분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골목골목 고풍스런 옛 모습의 빌딩에서부터 지극히 현대적인 디자인 건물까지 어제와 오늘이 함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성 슈테판 대성당이다. 23년의 공사 끝에 1160년에 완공되었단다. 23년? 빠른데? 이번 80일간의 유럽 일주 여행을 다니면서 하도 대단한 성당과 궁전과 성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 또 그러한 대건축물들은 몇십 년은 기본이고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100년, 200년씩 걸린 것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보니 이 정도 규모의 성 스테판 성당이 23년 걸려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이 그랬다. 와, 참 빠르다. 역시나 그랬다. 이 큰 규모의 대성당을 23년 만에 단번에 완공시킨 것이 아니라 1250년에는 화재로 소실된 부분을 보완하여 증축하였고 1340년에는 체코 프라하의 성 비투스 대성당을 견제하여 더 크게 증축하였고 1433년에는 65년의 공사기간 끝에 오늘날 대성당의 상징과도 같은 남쪽 타워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여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성당 남쪽 타워의 높이가 137m이다. 단순히 대성당만의 상징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10센트짜리 동전에 새겨진 오스트리아가 사랑하는 아이콘으로 비엔나 시민들에게는 스테피라는 애칭으로 불린다고 한다. 아무리 광장 제일 구석까지 자리를 옮겨봐도 도저히 그 꼭대기까지 한 화면으로 올려다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닥에 드러눕기. 남사스럽게 대놓고 땅바닥에 드러누운 건 아니고 대성당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광장이 끝나는 곳에 그쪽 건물로 들어가기 위한 계단이 반원형 모습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 그 앞으로 식수대 수도가가 자리하고 있는 바로 그곳. 그 계단 한쪽으로 거의 눕다시피 앉으면 목이나 시야도 편안하게 타워의 끝까지를 올려다볼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입장료 5유로를 내고 343개의 커다란 나선형 돌계단을 오르면 남쪽 타워 꼭대기 전망대를 오를 수 있다. 입장료 6유로를 내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68m짜리 북쪽 타워에도 올라가 볼 수 있다.
내가 보는 성 스테판 성당의 앞권은 타일로 모자이크된 성당 지붕이다. 23만여 개의 타일로 지그재그 패턴 문양과 반대편 북쪽 면으로는 오스트리아 공화국과 비엔나 시의 문장 코트 오브 암스가 각각 새겨져 있다. 지붕이 타일로 모자이크된 성당이나 교회, 여타 다른 건물이 또 있었던가 생각해보면 딱 하나 생각나긴 하는데 어디에 무슨 성당이었던지가 기억나지 않아서 찾아보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있는 성 마르코 성당이었다. 각각 크로아티아 국가의 문장, 자그레브시의 문장을 새긴 지붕은 화려하고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하나 성당 그 자체의 규모면에서나 전체적인 외관의 정교한 면에서 이곳 성 스테판 성당과는 맞대어 비교하기에 좀 곤란한 점이 있어 보인다. 모자이크 지붕도 지붕이지만 사실 계단에 앉아서 한참 동안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던 건 대성당 외벽 전체를 감싸고 조각되어진 석공돌의 놀라운 장인정신이었다. 창문틀 하나하나마다 그 모양이 다 달랐고 기둥기둥마다 새겨진 인물상들 하며 뾰족뾰족 깎아세운 가시봉들까지 혹여 비누로 조각을 한다 한들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마냥 놀랍고 경이롭고 존경스러웠다. 1780년대까지 이곳 대성당 주변으로 전부 다 공동묘지였단다. 성당 뒤편으로 돌아가면서는 벽면을 따라 당시에 주님께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었던 시설들과 묘비 등이 남아있어 볼 수 있다. 북쪽 타워 쪽으로 돌아가면서는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카피스트란 챈슬이라는 1456년 십자군 전쟁 당시의 유적과 남쪽 타워에 비해 반밖에 올라가지 못한 북쪽 타워의 모습, 지붕 위에 모자이크 되어 있는 두 마리의 독수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이쪽 성당의 북쪽면으로 피아커라는 이름의 두 마리의 말을 끄는 전통적인 마차들이 줄지어 서서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부가 곳곳을 설명해 주면서 약 20분, 30여 분 동안 구도심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그 비용이 50유로 정도 한다. 성 스테판 대성당의 정면 파사드의 모습이다. 삼각지붕과 양옆에 타워가 인상적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타워가 팔각형이다. 대성당의 내부는 그 권위와 규모에 맞게, 아니 유럽의 여느 대성당들 못지않게 웅장하고 내부 장식들은 섬세했다. 기둥 하나하나마다 섬세한 조각과 인물상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이제는 너무 흔히 봐서 그리 놀랍지도 않은 바실리카 양식의 천장이었지만 좀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어서 내 눈길을 끌었다. 성당에는 모두 18개의 제단이 있단다.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두 곳이 바로 The High Altar 그리고 The Vienna Neustadt Altar이다. 7개의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고 각 제단 주위로 독서대며 강론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었던 한 장면, 대성당에 독서대 등을 제작한 안톤 필그램의 초상이란다. 성 슈테판 대성당 앞 슈테판 광장에는 오늘날 최첨단의 현대식 건물들과 옛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법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